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흔하게 겪는 위장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식사 후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느낌, 명치가 아프거나 타는 듯한 통증, 가슴이 답답하고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있나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체했나? 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사실 이런 증상들은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같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4가지 주요 위장 질환을 다뤄볼 건데요. 위염이란 가장 흔한 위장 질환이고, 위궤양은 방치하면 위험한 질환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현대인의 고질병이고, 위암은 조기 발견이 생명인 질환입니다. 각 질환의 원인, 증상, 치료법, 그리고 무엇보다 예방을 위한 식습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1. 위염 게스트라이터스. 자, 첫 번째로 알아볼 질환은 바로 위염입니다. 위염은 말 그대로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하는데요. 위 점막이라는 건 위의 가장 안쪽 벽, 음식물과 직접 닿는 부분이죠. 위염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이 있습니다. 급성 위염은 갑자기 생기고 치료하면 비교적 빨리 좋아지는 위염을 말합니다. 만성 위염은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면서 위 점막이 얇아지고 위산 분비 기능이 약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만성 위염은 한국 성인 10명 중 7에서 8명이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매우 흔합니다. 그렇다면 왜 위염이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입니다. 이 균은 위염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위벽에 기생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한국 성인의 약 50에서 60%가 이 균에 감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로 어렸을 때 가족 간 식기 공유 등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 진통제와 소염제입니다. 특히 NSAIDS라고 불리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들, 예를 들어 이부프로펜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물들이 있는데요. 이런 약들은 위 점막을 보호하는 기능을 억제해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습관 문제입니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이런 요인들이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위벽을 자극해서 위염을 일으킵니다. 위염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대표적인 증상들은 명치 부근의 통증이나 타는 듯한 느낌, 속쓰림과 잦은 트림, 소화불량은 음식이 잘 안 내려가는 느낌이고, 구역감과 구토와 식욕 저하가 있습니다. 특히 공복일 때나 식사 직후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염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까요? 진단 방법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내시경 검사입니다. 카메라가 달린 가느다란 관을 입을 통에 넣어서 위벽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거죠. 이때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를 합니다. 항생제 2종류와 위산억제제를 1에서 2주간 복용하는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에는 위산 분비 억제제 PPI-H 차단제와 위점막 보호제를 복용합니다. 다음엔 생활습관 교정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염 예방 식습관이 있습니다. 위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1.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기인데요.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과식과 폭식 피하기입니다. 배부를 때까지 먹지 말고 80% 정도만 채우세요. 3. 자극적인 음식 피하기입니다. 매운 음식, 카페인, 술, 탄산음료는 위벽을 자극합니다.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4. 스트레스 관리하기입니다. 스트레스는 위산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5. 정기적인 헬리코박터 검사하기입니다. 특히 가족 중에 위장 질환이 있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2. 위궤양 게스트릭 얼서. 자, 이제 2번째 질환인 위궤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궤양은 위염보다 한 단계 더 심각한 상태인데요. 위 점막이 손상되어 점막 아래층까지 깊게 패인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위염이 위 표면에 염증이 생긴 거라면 위궤양은 위벽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깊게 손상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염을 방치하면 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염 단계에서 잘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위궤양의 원인은 위염과 비슷하지만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입니다. 위궤양 환자의 70에서 80%가 이 균에 감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2번째는 진통제 장기 복용입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만성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오랫동안 먹는 분들이 위험합니다. 3번째는 흡연과 음주입니다. 담배는 위 점막의 혈류를 감소시켜 치유를 방해하고 술은 위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입니다. 특히 불규칙한 식사로 공복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위산이 위벽을 직접 공격하게 됩니다. 위궤양의 증상은 위염보다 훨씬 심각하고 뚜렷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명치 통증인데요. 위치에 따라 통증이 나타나는 시간이 다릅니다. 12지장 궤양은 공복 시 통증이 심하고 위궤양은 식사 직후 통증이 심합니다. 그 외 증상들에는 심한 속쓰림, 구토와 구역감과 체중 감소가 있습니다. 통증 때문에 먹기 힘드니까요. 특히 위험한 증상들에는 혈변 검은색 변피가 소화되어 검게 변함, 토혈피를 토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다음은 진단과 치료입니다. 진단은 위내시경 검사로 궤양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하고 조직 검사를 통해 헬리코박터 감염 여부와 암 가능성까지 확인합니다. 치료에는 헬리코박터균 제균 요법을 합니다. 항생제 2종류와 위산억제제를 보통 14일간 복용합니다. 제균 성공률은 약 85에서 90%입니다. 위산억제제는 PPI 프로톤 펌프 억제제 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등과 H 차단제 라니티딘, 파모티딘 등이 있습니다. 위점막 보호제는 수크랄페이트 등으로 궤양 부위를 보호하고 생활습관 개선으로는 진통제 중단 또는 대체 약물로 변경합니다. 다음 위궤양의 합병증입니다. 위궤양을 방치하면 정말 위험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출혈. 궤양이 깊어져서 혈관이 손상되면 출혈이 발생합니다. 심하면 빈혈이나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천공입니다. 위벽이 완전히 뚫리는 상태입니다. 위 내용물이 복강으로 새어나와 복막염을 일으키는데
이건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위암으로의 발전합니다. 만성적인 위궤양은 위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 위궤양 예방 식습관입니다. 위궤양 환자는 특히 식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꼭 지켜야 할 원칙으로는 1. 공복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않기. 2.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3.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죽찜, 삶은 음식이 좋습니다. 질기고 딱딱한 음식은 피하세요.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술과 담배는 무조건 금지하고, 진통제는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고, 커피, 탄산음료, 신과일은 먹지 않습니다. 사싱겁고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다. 너무 짜거나 맵지 않게 먹기.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게 먹기. 5. 스트레스 관리를 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3. 역류성 식도염이란? 세 번째로 알아볼 질환은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요즘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질환인데요. 이 질환은 위산이나 음식물이 위에서 식도로 역류해서 식도 점막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위와 식도 사이에 괄약근이라는 조임근이 있어서 위 내용물이 역류하지 못하게 막아주는데요. 이 괄약근이 느슨해지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게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현대인에게 역류성 식도염이 급증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과식과 비만입니다. 배가 나오면 복부 압력이 증가해서 위 내용물이 역류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식습관 문제입니다. 기름진 음식은 괄약근을 이완시킵니다. 커피, 초콜릿도 괄약근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술과 담배는 역류를 악화시킵니다. 탄산음료는 위 내부 압력을 높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 야식을 먹고 바로 자는 습관, 꽉 조이는 옷이나 벨트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복부 압력 증가가 있는데요. 비만, 임신, 과도한 복부 운동,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직업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속쓰림, 가슴 통증, 신트림이 있습니다. 속쓰림은 명치 부근에서 목까지 타오르는 느낌이고, 가슴 통증은 심장 통증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신트림은 신물이 목까지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비전형적 증상들에는 목이물감, 만성기침, 쉰 목소리입니다. 목 이물감은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고, 만성기침은 특히 밤에 심합니다. 쉰 목소리는 아침에 특히 심하고, 목 아픈 증상은 인후염으로 오해하기 쉽고, 치아 부식은 위산이 역류되어 치아를 손상시킵니다. 천식 악화는 기존 천식 환자의 증상이 더욱 악화됩니다. 특히 증상이 식후나 누웠을 때 심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진단 방법에는 위내시경 검사를 합니다. 식도 점막의 손상 정도를 직접 확인하고 LA 분류법으로 AD 단계로 나눕니다. 24시간 동안 폐하 검사를 합니다. 작은 기계를 식도에 삽입해서 24시간 동안 산도를 측정해서 역류가 언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확인합니다. 식도 내압 검사는 괄약근의 압력을 측정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PPI 프로톤 펌프 억제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메프라졸, 에소메프라졸 등을 보통 4에서 8주간 복용하고
H 차단제는 중등도 증상에 사용하고 위장관 운동 촉진제를 복용하여 위 배출을 빠르게 합니다. 다음엔 생활습관 교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역류성 식도염 예방 및 생활습관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생활습관 개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식습관 관리로는 소량씩 자주 먹기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나눠서 먹기입니다. 피해야 할 음식들에는 기름진 음식, 튀김, 삼겹살 등 초콜릿, 커피, 홍차, 술 특히 맥주, 와인, 탄산음료, 신과일, 오렌지, 자몽 등 민트, 페퍼민트, 양파, 마늘, 토마토입니다. 좋은 음식들에는 현미, 통밀 같은 통곡물, 바나나, 멜론, 사과, 닭가슴살, 생선 같은 저지방 단백질, 채소, 브로콜리, 당근, 감자입니다. 생활습관 개선으로는 식사 시간 지키기, 식사 후 최소 2시간 후에 눕기, 절대 야식 먹고 바로 자지 않기입니다. 잠자는 자세는 베개를 15에서 20cm 정도 높게 베기. 왼쪽으로 누워서 자기 해부학적으로 역류 방지입니다. 체중 관리로는 비만이 있다면 꼭 체중 감량하고 복부 비만 특히 주의합니다. 옷차림은 꽉 끼는 옷, 벨트 피하고 복부를 압박하는 옷 입지 않기입니다. 금연과 절주는 담배는 무조건 끊습니다. 술은 최대한 줄이기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로는 요가, 명상,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 해소합니다. 4. 위암, 게스트릭 캔서.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질환인 위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암은 위 점막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서 악성 종양을 형성한 질환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암 발생 순위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율이 높아지면서 생존율도 크게 향상되었는데요. 조기 위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95% 이상입니다. 하지만 진행성 위암은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위암의 원인은 위암은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입니다.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세균입니다. 위암 환자의 60에서 70%가 이 균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이 균이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이것이 위축성 위염, 장상 피화생을 거쳐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성 위염과 위축성 위염입니다. 오랜 기간 위염을 방치하면 위 점막이 얇아지고 변형되면서 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식습관입니다. 짠 음식,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염장식품, 질산염이 많은 식품,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 탄 음식, 발암물질 생성, 흡연과 과음입니다. 네 번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가족 중에 위암 환자가 있으면 발생 위험이 2에서 3배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기타 요인입니다. 위 수술 과거력이나 악성 빈혈, 용종 폴립입니다. 다음은 위암의 증상입니다. 위암의 가장 무서운 점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증상은 위염 증상과 비슷합니다. 소화불량, 속쓰림, 더부룩함, 가벼운 복통이 있습니다. 진행된 위암의 증상은 지속적인 소화불량이 위염을 치료해도 안 좋아집니다. 체중 감소, 특별한 이유 없이 몇 개월간 체중이 줄어듭니다.
식욕 저하 음식을 보기만 해도 거부감이 들고 구토, 특히 먹은 음식을 토합니다. 혈변, 검은색 변이나 빈혈이 생기고 명치 통증 지속적이고 점점 심해집니다. 복부 팽만감, 배가 불러오는 느낌이 들고 빈혈, 피곤하고 어지러움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진단 방법은 위내시경 검사와 조직 검사 생검입니다. 가장 확실한 진단 방법. 의심 부위에서 조직을 떼어내 암세포 유무 확인합니다. 그리고 복부 CT와 MRI 검사를 하여 암의 침범 깊이와 전이 여부 확인합니다. 종양 표지자 검사, 혈액 검사로는 CEA, CA19-9 등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조기 위암일 경우 점막층에만 국한, 내시경 절제술로 배를 열지 않고 내시경으로 암 부위만 제거합니다. 완치율 95% 이상입니다. 진행성 위암은 수술 위 절제술을 합니다. 암이 있는 위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거합니다. 부분 절제술과 전체 절제술이 있습니다. 항암 화학요법은 수술 전후로 병행하고 방사선 치료는 필요시 병행합니다.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는 위암 수술 후 재발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치료 후 관리는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와 영양관리, 소량씩 자주 먹기와 비타민 보충, 특히 B12를 복용합니다. 다음은 위암 예방 및 식습관입니다. 위암은 예방 가능한 암입니다. 예방 수칙으로는 헬리코박터 감염을 치료하고 40세 이상이면 검사해서 양성이면 치료합니다. 정기 검진으로는 40세 이상은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하고 가족력 있으면 더 자주 더 일찍 시작합니다. 식습관 개선을 합니다. 짠 음식, 염장 식품 줄이기, 가공육햄, 소시지 피하기, 탄 음식 피하기, 채소와 과일 충분히 섭취합니다. 비타민C, 이 항산화 물질,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토마토, 블루베리, 사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금연과 절주를 합니다. 담배는 무조건 끊고 술은 최대한 줄이기입니다. 체중 관리는 적정 체중 유지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배운 4가지 질환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위염은 가장 흔하지만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질환입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입니다. 위궤양은 위염보다 심각한 상태로 방치하면 출혈이나 천공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복을 피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현대인의 고질병으로 생활습관 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식후 바로 눕지 않기, 과식 피하기가 핵심입니다. 위암은 조기 발견이 생명입니다. 40세 이상이라면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꼭 받으세요.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헬리코박터균 검사 및 치료,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습관, 금연과 절주,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자, 오늘은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위암까지 4가지 주요 위장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규칙적인 식습관으로 정해진 시간에 소량씩 자주 먹기, 자극적이고 짠 음식 피하기입니다. 둘째, 헬리코박터 검사와 치료입니다. 이것만 해도 위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정기 검진은
40세 이상이라면 2년마다 위내시경을 하고 증상이 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바로 검사합니다. 위장 건강은 전체 건강의 기초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해서 건강한 위장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